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예제 9-11번으로 적혀있는 해당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항 정리를 배우고 있었죠. 이항 정리와 이항 계수,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용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라는 것은 두 개의 텀으로 이루어진 즉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러한 형태의 다항식을 전개하는 데 이용하는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즉 이걸 전개하면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r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각각의 텀들을 표현을 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면은 a의 n-r 제곱 그리고 b의 r 제곱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R 해서 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그래서 조합을 배울 때 지금 이항 정리, 이항 계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NCR이 요 앞에 있는 텀의 계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B의 R제곱, B를 기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쉬운 예일 것 같아요. 요거의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의에 의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1 플러스 2x의 10제곱은 똑같죠. r은 0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되나요? 10까지 더하면 되죠. 그리고서 1에 n-r 제곱, n이 여기선 10이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의 x의 r 제곱, 그리고 계수 10의 r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r이 5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제를 해오면은 1에 10-5 곱하기 2x의 5제곱 곱하기 10c5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앞에 있는 상수만 취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2의 5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빠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3을 이용해서 6을 약분할 수가 있고요. 4를 이용해서 8을 약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를 이용해서도 이제 10을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2의 7제곱 곱하기 6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구해보면은 8064가 나오는 걸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봐가지고 여기에 정답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두 개의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지는 식이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번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2번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전개할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R1은 0부터 3까지의 서메이션인데 어차피 1은 1이니까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x의 r의 1제곱 곱하기 3의 rc 이제 3의 이제 r1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은 결국 이제 r1 대신에 r2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0부터 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고 1은 상수니까 적지 않고요. 3x의 r2 제곱 곱하기 이제 2c r2 요게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전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x는 r1 플러스
R2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R1 플러스 R2가 3인 경우만 경우의 수를 찾아줘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개수를 더해주면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R1이 이제 0일 때는 R2가 2까지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할 수가 없죠. R1이 그러니까 R1이 0일 때 R2는 3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1이 1일 때는 R2가 2가 되면 되고요. R2가 2일 때는 R1이 2일 때입니다. R2가 1이면 됩니다. 그리고 R1이 3일 때에는 R2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개수를 구해보면은 3시 1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2번 식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R2가 2니까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2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R1이 2니까 요게 되겠고요. 1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R2가 1일 때는 3의 1제곱 곱하기 2의 1이 되겠고 마지막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2는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에는 다 곱하기 1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가지고 각각을 더해주면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세제곱 27 곱하기 1이니까 이건 27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3 곱하기 3 9 곱하기 2니까 18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국 1이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면은 27 더하기 19가 되니까 46이 아마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은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항 정리와 파스칼의 삼각형을 잘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이걸 다시 한번 좀 적어 보면은 r은 0부터 n까지 이제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ncr이라는 개수를 가지면서 이제 1은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x의 r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r이 2일 때죠. 그래서 r이 2일 때만 쪼르륵 이제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 앞에 있는 거는 사실 x제곱이라는 개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뒤에 있는 텀에서 즉 n의 값이 2부터 n이 10까지 변할 때 r이 2인 개수만 다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 r이 2인 경우, 그리고 n이 3일 때 r이 2인 경우, n이 4일 때 이게 2인 경우 이렇게 쪼르륵 더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n이 10일 때 r이 2인 경우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NCR 같은 경우는 n-1에 r-1 더하기 제 n-1의 r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트릭을 써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C는 결국 3C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은 이제 4C3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4C3과 4C2의 서메이션은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요걸 두 개 더해주면은 5C3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5C3과 5C2를 더해주면은 이거는 6C3이 되겠고요. 6C3을 다시 6C2와 더해주면은 7C3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C2만 남은 관점에서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걸 다 더해주면은 여기가 바로 10C3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C3 더하기 10C2를 해주면은 11C3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 한번 3을 약분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16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제로 조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산적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그동안의 경우의 수, 조합, 순열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계속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영문으로는 probability, 즉 뭐 한글로 바로 표현을 하면은 가능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있으면은 요게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 값으로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사건 A의 발생 확률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주고요. 그리고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P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순열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NPR 그리고 이것을 P 하고서 0,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확률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P라는 표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노테이션을 이용할 때 혼동 없이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또는 4가 될 확률, 즉 주사위를 던질 때 우리가 이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1부터 6까지의 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과 4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6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경우의 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6으로 나눠 가지고 3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33.3%의 확률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예제는 복권 구입 후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당첨이나 미당첨 두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복권을 샀을 때 이렇게 당첨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확률을 단순히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남겨놔 봤습니다. 이제 로또 같은 걸 할 때도 여러 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숫자만 선택, 0과 1이라는 두 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왜 2분의 1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의 기본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사건 S에 대해서 이제 P of S, 즉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즉 전사건이라는 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멱집합 같은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어떤 S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이것을 겹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즉 S라는 것은 모든 결과가 되겠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A1부터 A5까지 나타냈을 때, 즉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A1 더하기 P의 이제 P of A2 더하기 P of A5, 즉 모든 사건들의 합은 결국 전 사건의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없을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확률 변수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굉장히 많이 마주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한번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조금은 처음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즉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실수로 매핑 시켜주는 펑션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이용하실 일이 있으실 건데 그때마다 나오는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난해하거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사건을 어떤 실수에 매핑시켜주는 펑션이다, 함수이다 라는 것을 수차례 한번 되뇌어 보시면은 이게 조금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핑을 해줄 때 이 실수가 어떤 이산적인 값으로 좀 띄엄띄엄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럴 때의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좀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어떠한 값이든 갈 수 있게끔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산 수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는 이산적인 값 x1부터 xn을 가지며, 즉 어떤 변수가 xn일 확률이 존재할 때 x는 이산 확률 변수이다. 그리고 그때의 확률을 p 서브 n으로 표현한다. 즉 어떤 사건이 어떤 실수값을 가질 확률을 p 서브 n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사건, 혹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이 나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즉 x라는 것은 확률 변수인데 방금 말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어떤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x1이라는 사건은 뭐 p1이라는 확률을 가질 거고요. x2라는 사건은 p2라는 확률을 갖고 xn이라는 사건은 pn이라는 확률을 가지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정보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pn의 정보를 이렇게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다고 해보면은 각 면에 뭐 이렇게 1, 2, 3, 4, 5, 6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근데 1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 즉 x가 1일 때 이게 나올 확률은 6분의 1, x가 2일 때 이게 나올 확률은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을 확률 분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평균은 우리말로는 그냥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테이션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값이기 때문에 expectation의 약자를 써서 2를 쓰고요. x의 expectation이다 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영어로 하면은 미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자를 쓰기도 합니다. m 서브 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xi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곱해 줘가지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냥 서메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은 뭐 x1이 일어날 확률, x1은 p1의 확률로 일어나고요. x2는 p2의 확률로 일어나고 x3는 p3의 확률, 그리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xn은 pn의 확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더해져 버리면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요 정도의 값을 갖는다, 평균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은
x의 현재 x는 뭐 x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x의 m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x가 있던 자리에 x의 m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더 심도 있게 배울 때 배울 수 있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흩어짐 정도, 즉 분산이 크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이 작다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어떤 확률 변수와 평균값의 제곱의 이제 차의 이제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전개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에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x라는 것은 이제 표준 편차인데 여기 우리가 분산을 구하면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시그마, 이 표준 편차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산 확률 변수 x, 즉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듬성듬성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확률 분포가 아래와 같다. 즉 총 x가 가질 수 있는 실수값은 이렇게 5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x라는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쪽으로 매핑 시켜주는 펑션이 되겠고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expectation, 즉 평균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이것을 평균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평균값은 각 사건과 평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a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0이니까 사라질 거고 8분의 1로 묶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변으로 옮길게요. 똑같은 값이니까 곱하기 2가 되겠고 일단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조금은 보기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2를 곱하면서 여기 괄호를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를 곱한다기보다 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요. 양변에다가 이제 8a 그리고 이제 4가 되는데 이제 4를 반으로 나눠서 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4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a는 1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는 a는 4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이제 x 값을 구해달라라고 예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구해볼까요? vx 같은 경우 베리언스죠. 베리언스는 expectation x 제곱의 expectation에서 mx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mx 같은 경우는 1번에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요것만 구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베리언스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x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x 대신에 x 제곱이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a는 4분의 1이라고 이제 구했습니다.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은 또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x3는 어차피 0이니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을 8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4의 제곱을 8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거는 앞에는 4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이 되겠고, 그쵸? 16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15,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값이 아니고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5에서 16분의 9, 요거의 제곱이죠. 요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0에서 9를 빼 112를 16으로 나눠 16분의 111 요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재기적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적 정의라는 것은 뭐 recursive definition, recursion이라는 것은 재귀 혹은 순회라고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요소가 정의되고 n 플러스 1번째 요소 또는 n번째 또는 그 이하의 요소들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경우를 쟁의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연산의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0 팩토리얼은 1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n은 n 곱하기 fn-1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fn을 팩토리얼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다가 이제 0 이제 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n은 그대로 놔두고서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결국에는 n-1부터 1까지의 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fn-1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팩토리얼 연산 자체를 n과 n-1의 관계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점화식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점화식도 결국에는 어떤 텀 항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이제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예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과 x2는 이렇게 1과 1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0보다 큰 n에 대해서 이렇게 점화식,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x5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x5는 결국에는 2 곱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x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5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3와 4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4를 구하기 위해서는 x3가 먼저 필요할 거기 때문에 x3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x1 더하기 x2죠. 그래서 각각은 1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3이 되겠고요. x4는 2 곱하기 이제 x2 더하기 x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에서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3과 4를 이제 넣어줘 보면은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기적 정의에 의해서 정의된 수식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제 바텀 업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13 더하기 x12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x12를 먼저 구하고서 왜냐면 x13을 구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x11 더하기 x12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12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들을 주르륵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휴리스틱하게 그냥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구한다면은 x1부터 x2, x3, x11, x12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구한 다음에 주어진 수식에 따라서 더해주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뭐 알고리즘 시간에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울 때에도 쓰이니까 이런 재기적 정의가 무엇인지도 기억을 해주면은 나중에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수도 굉장히 유명한 재기적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가 된 관계식이죠. 그래서 F0는 0이고 F1은 1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보나치 수를 그냥 적어 보면은 뭐 0, 1, 보통은 0부터 시작을 안 할 때도 있어요. 1, 1, 2, 3, 5, 8,
13, 21, 뭐 34까지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래서 각각의 수를 피보나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수를 이렇게 제기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요 관계식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 탑,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제기적 정의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이거 아시죠?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죠. 옮겨가면서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원판들을 가장 이제 너비가 넓은 원판이 밑으로 가게끔, 즉 역순이 될 수는 없죠. 너비가 더 넓은 게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요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길 때 필요한 이제 이동 횟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기적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요거는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게 몇 개입니까? 8개의 원판이 있을 때 이것을 옮기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7개의 원판을 한번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일로 옮긴다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디론가 7개를 옮기고서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원래 옮겼던 7개를 다시 옮기면은 요 8개가 다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가 되겠죠. 즉 7개를 옮길 때 필요한 연산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뭐 일반항으로서 HN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금 다시 한번 예로서 말씀드리면은 7개를 옮기고 하나를 옮기고 7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7개를 옮기는 연산이 2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2가 곱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교재를 보니까 교재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뭐 틀이나 테이블을 직접 그려보면은 빠짐없이 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세기 위해서 우리는 순열이라는 개념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거고요. 조합은 그냥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합을 배울 때에는 조합과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인 이항 정리와 또 파스칼의 삼각형 이러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런 이항 정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런 예제를 풀면서 시간을 많이 쏟았으니까 그것도 꼭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어떤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이산수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됐었죠.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실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모호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되뇌이면서 꼭 기억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에다가 수치를 부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과 분산은 너무 많이 했었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제기적 정의, 제기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계승, 팩토리알이나 피보나치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하노이 탑이라는 대표적인 응용 문제를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하노이 탑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해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비둘기집의 원리가 9.5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우리 강의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